저는 2021년 5월에 독일에서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메디컬 메타데이터의 바텀업 접근을 통한 표준화를 제안하는 프라그매틱 MD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입니다. 다양한 의료 문서는 기관 간 데이터 통합을 방해하는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 엘리멘트로 이어지는데요. 메타데이터 정의를 표준화하는 일반적인 접근은 ISO IEC 11179 규범을 준수하는 메타데이터 저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MDR의 컨텐트를 클리니컬 케이스 리포트 폼이나 아니면 루틴 다큐멘테이션 생성을 위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아직 커먼한 프랙티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커뮤니티 주도의 바텀업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프래그매틱 MDR 개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메소드에서는 프래그매틱 메타데이터 리포지터리 프로브 오브 컨셉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이 MDM 포털에 있는 메디컬 폼으로 그것을 채워넣고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두 가지의 유스 케이스에 적용을 해서 메타데이터 재사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두 가지 유스 케이스는 첫 번째로는 연구 편집기에 이 프래그매틱 MDR을 통합을 해서 데이터 엘리멘트 제한을 하기 위한 그런 유스 케이스이고 그리고 두 번째 유스 케이스는 두 기관 간의 메타데이터 동기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결과 프로토타입에서는 46만 6,569개의 보유한 메타데이터 정의가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 유스 케이스였던 연구 편집기로의 통합을 통해서 1,836개의 아이템과 아이템 그룹이 재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스 케이스인 기관 간 메타데이터 동기화를 통해 4,608개의 데이터 엘리멘트들이 전송되었습니다. 데이터 엘리멘트들의 시멘틱 코드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저자들은 제시한 바텀업 표준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좀 덜 복잡한 메디컬 컨셉에 대해서는 이러한 바텀업 표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덜 복잡한 의료 개념에 대해서는 이 표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발견을 하였지만 다양한 질병과 같은 복잡한 개념은 이 메타데이터의 엄청난 이질성으로 인해서 데이터 엘리멘트 간의 실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에서는 의료 문서에 대한 프라그매틱 MDR 개념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엘리멘트의 재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백그라운드인데요. 의료 문서의 다양성은 기관 간 데이터 통합을 방해하는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 엘리멘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정의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재사용하는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관 간의 데이터 통합이 되어서 데이터 교환을 할 수가 있어서 멀티사이트 피노타이핑이나 머신러닝과 같은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화된 데이터셋을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잘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재사용하게 되면은 의료 문서를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표준화와 재사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근 방식은 메타데이터 레포지토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테이블 1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퍼블릭하게 접근 가능한 메타데이터 저장소의 목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MDR들은 이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 엑스퍼트 커미티 또는 다른 매뉴얼한 방법을 통한 탑다운 접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MDR에서 CRF나 또 일상적인 다큐멘테이션 생성을 위해서는
위해서 이 메타데이터,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것은 아직 커먼한 프랙티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커뮤니티 주도의 바텀업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프래그매틱 MDR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 프래그매틱 MDR은 다음에 세 가지 원칙으로 정의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메디컬 리서치나 루틴 헬스케어에서 데이터 수집에 이미 사용된 리얼월드 메타데이터 데피니션을 기반으로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엘리멘트들을 빈도 기반 스코어링을 통해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이어지게 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 간의 컨텐츠를 공유하고 처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액세스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제한된 프래그매틱 MDR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소드는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프래그매틱 MDR Proof of Concept Application의 구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현은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 많은 리얼월드 메타데이터 데피니션들을 얻기 위해서 MDM 포털의 콘텐츠를 사용하였고요. 이 MDM 포털은 메디컬 폼들을 C디스크 ODM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인 데이터 엘리먼트 빈도 기반 스코어링을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설치 플랫폼인 아파치 솔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인 메타데이터 데피니션 공유, 쿼리, 재사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는 REST API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피겨 1에서 MDM 포털의 의료 양식이 각각의 ODM 요소와 연관된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프래그매틱 MDR의 REST API 엔드포인트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이 ODM 트리 구조인데, 이 8개의 ODM 요소는 프래그매틱 MDR에 저장된 아토믹 리소스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래그매틱 MDR 프로브 오브 컨셉에서 동등한 메타데이터 집계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 그림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피겨 2에서 두 개의 ODM 모델을 삽입하는 절차를 볼 수가 있는데요. 프래그매틱 MDR 프로브 오브 컨셉에서 들어오는 ODM 파일을 아토믹 엘리먼트와 그리고 어그리게이티드 이퀴발런트 엘리먼트로 분할을 하고 원래 발생하는 목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발생 목록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에서는 ODM의 모든 세부 속성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퀴발런트로 취급을 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얻어지게 되는 발생 횟수는 빈도 기반 스코어링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 메타데이터 재사용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유스 케이스에서 프래그매틱 MDR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스 케이스는 연구 편집기인 ODM 에딧에서 아이템 그룹과 아이템 리소스에 대한 서제스션 그리고 리유즈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스 케이스는 독일 빈도의 평균 수명 단축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얻기 위한 연구인 SHIP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SHIP 메타데이터는 원래는 이전 작업에서 이미 ODM으로 변환되어서 MDM 포털에 임포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메디컬 엑스퍼트가 UMLS 코드를 사용한 시멘틱 어노테이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고 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이 UMLS 코드가 연결된 이 정보를 SHIP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자들은
프라그매틱 MDR을 이용해서 이 모든 시메틱 코드를 Shift 데이터 딕셔너리에 전송하는 스크립트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프라그매틱 MDR 프로브 오브 컨셉의 바텀업 표준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평가는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고, 첫 번째는 이제 MDM 포털의 콘텐츠로 채워진 프로브 오브 컨셉에서 바텀업 표준이 어느 정도 등장했는지에 대한 평가였고, 두 번째 평가는 이 바텀업 표준에 출연된 바텀업 표준에 대한 품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넓은 스펙트럼에서의 아이템 데피니션들을 다루기 위해서 4가지 다른 그룹의 6가지 아이템 컨셉을 선택을 했습니다. 클리니컬 데이터 애퀴지션 스탠더드 하모나이제이션의 바이탈 사인과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로잉크 코드 그리고 서열성 심장병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뇌졸중에 대한 이렇게 총 4가지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 6가지 아이템 컨셉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이탈 사인과 로잉크 코드 같은 경우는 의료 문서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엘리멘트이고, 그리고 이 허혈성 심장병과 뇌졸중과 같은 것들은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2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의 넓은 스펙트럼의 그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텀업 표준이 어느 정도 등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검색 쿼리에 대한 아이템 데피니션의 누적 발생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MDM 포털의 콘텐츠로 채워진 프로브 오브 컨셉에서 바텀업 표준이 어느 정도 등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이 구현에서 아이템 데피니션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ODM의 모든 속성이 동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비율이 낮을 것으로 먼저 예상을 했고, 첫 번째 실험에서 그 의심이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 실험에서는 ODM의 모든 프로퍼티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ODM의 퀘스천 프로퍼티만 일치하도록 하는 완화된 동등성 정의를 통합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표준의 품질 평가를 하였는데, 2명의 의료 데이터 관리자가 상위 3개 결과에 이 바텀업 표준의 품질을 평가를 했고, 이 평가는 8개 ODM 아이템 속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설문지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테이블 2는 아이템 데피니션에 대한 바텀업 표준 평가 기호인데요. 앞선 설명에서처럼 평가를 위해서 바이탈 사인과 로잉크 코드, 그리고 서열성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4가지 다른 그룹에 6가지 아이템 컨셉을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 열은 각 컨셉에 대한 검색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3번과 4번 컬럼에서는 처음 실험에서 시도되었다고 하는 ODM 아이템의 모든 세부 속성까지 고려한 누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5번, 6번 컬럼은 ODM의 모든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퀘스천 프로퍼티만 고려한 그런 좀 완화된 동등성 정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절트인데요. 처음에 이 피겨 3에서 프로그매틱 MDR 프로브 오브 컨셉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보면은 MDM 포털의 새로운 콘텐츠는 자동으로
프래그매틱 MDR로 동기화가 되고, 그리고 또 4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MDR 포털에서는 또 새로운 메타데이터 정의를 공유하기 위한 프론트엔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REST API는 수동으로 쿼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메타데이터 재사용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쿼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표를 보시면 처음에 MDM 포털에서 15,306개의 메디컬 폼이 프래그매틱 MDR로 전송이 되었고, 그리고 이 프래그매틱 MDR의 결과로 각 ODM 리소스에 대한 총 개수, 보유 개수, 그리고 리유즈를 보여주는데 이 리유즈는 총 리소스와 보유 리소스에 대한 비율로 동등한 정의의 평균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프래그매틱 MDR에 85만 3,445개의 메타데이터 데피니션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46만 6,569개가 보유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사용 비율이 높았던 ODM 리소스는 메저먼트 유닛과 코드 리스트였습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 재사용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유스 케이스에 프래그매틱 MDR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유스 케이스에서는 아이템 그룹과 아이템 리소스에 대한 기존 메타데이터 데피니션을 탐색하기 위한 서제스천 메커니즘이었는데 프래그매틱 MDR을 OGM 에딧이라는 연구 편집기에 통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OGM 에딧에서 39,518개의 보유한 아이템 그룹과 234,766개의 아이템 데피니션을 평가하고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된 통계에 따르면 이 MDM 포털에서 의료 문서를 작성하는 테스트 기간 동안 총 955개의 아이템 그룹과 881개의 아이템 리소스가 재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스 케이스에서는 프래그매틱 MDR을 쉽 딕셔너리에 통합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총 4,608개의 데이터 시멘틱 코드가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매틱 MDR 프로브 오브 컨셉의 바텀업 표준을 평가한 결과인데요. 이 그림은 아까 테이블 2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잘라서 가져온 내용이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바텀업 표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4가지 다른 그룹의 6개의 아이템 컨셉, 그러니까 총 24가지 아이템 컨셉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3번, 4번 컬럼은 ODM 퀘스천 속성과 그리고 상위 3개 검색 결과의 발생 횟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데이터 엘리멘트가 다른 속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른 아이템과 퀘스천 속성이 같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소디움 컨셉을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디움 컨셉을 봐보면 상위 3개 검색 결과가 모두 소디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개 결과의 퀘스천 속성들이 똑같이 소디움으로 표현이 되더라도 각각의 세부 속성이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다른 항목 3개로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모글로빈 컨셉에서 보면은 이제 검색 컨셉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검색 메커니즘은 빈도와 그리고 쿼리 매칭의 조합을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결과가 반드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번째, 6번째 컬럼은 소문자로 된 퀘스천 프로퍼티만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완화된 동등성 정의에 대한 질문과 발생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피겨 4에서는 각 아이템 컨셉 쿼리에 대한 검색 결과의 누적 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 B, C, D는 평가를 위해 선택한 그 각각 다른 네 가지 그룹이고, 이 A는 그 바이탈 사인 부분, 그리고 B는 로잉 코드, C는 허혈성 심장병, 그리고 D는 뇌졸중에 관련된 아이템들. 먼저 이 A 그래프에서 바이탈 사인들의 항목들로 구성된 이 A 그래프에서 5번의 펄스 항목을 살펴보면 여기서 잘 확인을 하기는 어렵지만 28번 발생한 아이템 데피니션이 총 1개가 있었고 23회 이상은 3개, 17회 이상은 10개, 그리고 한 번 이상 발생한 항목이 총 446개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펄스 외에도 다른 모든 아이템 데피니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아이템 데피니션이 한 번 또는 2번만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혈성 심장병과 뇌졸중에 대한 그래프인 C와 D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겨 5에서는 퀘스천 레벨에서만 동등성을 갖는 아이템 컨셉에 대한 누적 발생을 보여줍니다. 또 완화된 동등성 정의에 의해서 앞선 그래프인 피겨 4에 비해서 발생 횟수와 증가된 아이템 데피니션 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A와 B 그래프에서 대부분의 아이템에서 많은 발생 횟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텀업 표준의 품질 평가 결과를 테이블 3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평가자와 그리고 각 아이템, 프로퍼티에 대한 응답 개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은 strongly disagree부터 strongly agree까지 리커트 척도로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로우에서 두 평가자의 응답을, 토탈 응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붉은 글씨로 표시된 숫자들은 미디언 밸류 값이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레인지 체크나 코드 리스트, 디스크립션과 같은 특성들이 자주 미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코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일부 아이템이 그 선택을 위한 밸류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이 표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디스커션인데요. 의료 메타데이터의 이질성은 바텀업 표준을 방해한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MDR 포털로부터 15,306개의 메디컬 폼을 가져오고 그리고 동등한 정의를 식별을 하고 그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스코어링한 프래그매틱 MDR에서의 바텀업 표준화에 대한 개념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바텀업 표준의 출현을 평가하기 위해서 총 서로 다른 4개의 그룹에 24개의 메디컬 컨셉을 고려해서 관련 아이템의 발생률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4가지 그룹 중 허혈성 심장병과 뇌졸중의 경우에는 프래그매틱 MDR에서 명확한 바텀업 표준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복잡한 그런 질병에 대한 메디컬 컨셉의 메타데이터가 엄청난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탈 사인이나 로잉크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우와 좀 상황이 달랐는데, 강력한 그런 아이템 간의 동등성 때문에 아이템의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퀘스천 레벨에서만 등값성을 확인했을 때는
비율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laboratory values나 이런 laboratory values와 같은 그런 값에 대해서 이런 바트머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 카테고리 간의 불일치는 의료 복잡성이 낮기 때문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혈성 심장병과 뇌졸중과 같은 굉장히 복잡한 메디컬 컨디션보다 이런 바이탈 사인이나 노잉크 코드와 같은 값에 대한 데이터 엘리멘트에 대한 동등성 집계를 하는 것이 더욱 쉽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바텀업 접근 방식과 탑다운 접근 방식에 대한 비교인데요. 바텀업 표준은 실제 리얼 월드 메타데이터 컬렉션에서 메디컬 컨셉에 대한 가장 빈번한 정의여야 되는데 정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빈번한 정의가 이미 많이 이용되고 잘 억셉트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많은 기존의 데이터 컬렉션이 이미 이 데이터 엘리멘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사용할 경우 호환 가능한 데이터 컬렉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은 초기에 많은 양의 메타데이터를 정의를 필요로 하며 그리고 데이터의 퀄리티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빈도만을 가지고 데이터 엘리멘트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빈도가 낮은데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가진 데피니션은 이 원칙에 따르면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프라그매틱 MDR에서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탑다운 접근 방식은 시멘틱 인터오퍼러빌리티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싱글 소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탑다운 방식은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한 수동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런 특성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바텀업 표준화가 탑다운 접근을 대체하기는 없고 그냥 그 자체로서 어떤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인데요. 세 가지 원칙에 따른 프라그매틱 MDR은 MDR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느슨한데 예를 들어서 공개 액세스를 보장하는 방법을 지정하거나 그리고 빈도 기반 정수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 컬렉션에서 빈도에 따라 데이터 엘리멘트의 순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바텀업 컨셉은 품질과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의 평가는 의료 아이템 데피니션의 신뢰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명시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이제 결론인데 이 연구에서 의료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중심의 바텀업
어프로치를 가능하게 하는 프래그매틱 MDR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MDR과 달리 실제 리얼 월드의 메타데이터에 대규모 컬렉션을 기반으로 했고, 그리고 데이터 요소의 빈도 기반 점수를 품질에 대한 평가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유스 케이스에서 이 프로토타입을 적용했을 때 메타데이터의 재사용이 용이할 수 있다고 그런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앞서 네 가지 다른 의료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라보러터리 밸류 또는 바이탈 사인과 같은 좀 다소 단순한 의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약한 바텀업 표준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허혈성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더 복잡한 개념의 경우에서는 데이터 엘리먼트가 엄청난 이질성으로 인해서 이 바텀업 표준을 결정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프래그매틱 MDR이 기존 탑다운 방식의 MDR과 함께 메타데이터 재사용에 대해서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